네, 저희 이번 주 문자 주제 설날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며칠 후면 설날이죠. 그런데 설날에는 자주 보지 못했던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정말 화기애애한 대화가 많이 오가기도 합니다. 또 그러는 한편 잘 나가다가 모처럼 가족끼리 모여서 그런지 그동안 쌓였던 갈등이 폭발해서 잔잔한 다툼이 일기도 하고 급기야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들 마음을 나누는 대화의 기술을 몰라서 생기는 부작용일 수도 있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에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속마음 버스 프로그램의 총괄 기획을 맡은 비영리단체 공감인의 황소영 팀장 함께하면서 속마음을 터놓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저희가 감사하죠.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속마음 터놓는 방법의 전문가라서 그런지 인상이 참 밝고 맑고 환하세요. 어머, 네,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안 보이니까 그러시는 거죠.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자, 이 속마음 버스 프로그램이 우울증, 자살 증가에 따른 예방 차원에서 시작된 서울시 힐링 프로젝트라고 들었어요. 그래도 좀 간단하게 좀 자세한 소개를 짧게 좀 부탁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게요. 속마음 버스는 말 그대로 버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이나 자살률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과는 상관없는 굉장히 중증의 환자들이 타는 그런 버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네. 사실 우리가 그 우울증이나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이렇게 사소한 갈등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자기만의 것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쌓아두는 네. 거죠. 그런 것들이 제때제때 풀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울증이 오고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고 급기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버스를 카페처럼 예쁘게 개조를 해서요. 네. 네, 그 안에 들어가서 1시간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둘이서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죠.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4년 네.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네. 같아요. 자,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요? 저희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사실 거의 한 15,000명 정도가 신청을 하기는 했어요. 꽤 많이 하셨네요. 네, 그리고 그중에서 한 5,200명 정도가 탑승을 했고요. 네. 그럼에도 아직도 이러한 속마음 이야기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네.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저희 속마음 버스 이런 그 포털 사이트에 치면 바로 나와요. 홈페이지가. 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내가 탑승을 하고 싶은 이유를 잘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타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네. 남편도 있을 수 있고 친구 자녀 많이 있을 수 있죠. 네. 왜 타고 싶은지를 적어주시면 그중에서 저희가 사연을 보고 선정을 해서 태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방 네. 차원에서 네네. 서로 간에 이제 흔히 말해서 이런 오해를 좀 풀고 네, 싶다. 맞아요.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네, 맞아요. 이런 분들이 네, 이용하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개인에게는 굉장히 절박하거든요. 네, 그런 네. 갈등들이. 네. 지금 당장 내가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계속 멀어지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럴 때 내가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맞아요. 쑥스러워서 옆에서 누군가 톡 네, 건드려주길 맞아요. 사실 바라기도 네, 네.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속마음 법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여러 가지 공간도 많이 있을 법도 한데 굳이 이렇게 버스라는 공간을 만든 이유가 좀 있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네. 우리가 일상을 떠나서 어디론가 여행하는 기분을 좀 가지고 실제로 버스에 탑승을 하시면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말하자면 1시간 40분 탑승을 시작하면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내리고 싶어도
버스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어요. 정차를 안 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부부 같은 경우에 정말로 아내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평소에 남편은 집안에서 굉장히 무뚝뚝하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면은 뭐 TV를 본다던가 뭐 그냥 방으로 들어간다던가 그렇죠.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버스에 두 분이서 마주 앉으면 어딘가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끝까지 이야기하게 되는 네. 그런 것도 있죠. 우리 황 팀장님도 같이 타시는 거죠? 꼭 제가 반드시 타지는 않고요. 네. 저희 프로그램은 뭐 누군가가 개입해서 상담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둘만의 공간에서 둘이서만 이야기를, 물론 저희가 이야기 규칙이 있는데요. 네. 그 이야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둘이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상담사가 있다거나 뭐 누군가가 있다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긴밀한, 둘만의 친밀한 이야기,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속마음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두 분이 이야기가 잘 됐나 안 됐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후기로 알 수 있어요. 후기로. 저희가 늘 이제 뭐 만족도 조사는 늘 하고 있고 네.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좋은 후기들은 뽑아서 또 선물도 드리고 하는데 그 후기들을 보면 대부분 뭐 평소에도 이야기를 잘하는데 여기 와서 더 잘 됐다도 많지만 네. 뭐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서 이야기를 8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나 생각했는데 네.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몰랐다. 네. 이런 후기들이 정말 많아요.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리기로는 90분간 운행을 한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80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 10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많으신가 본데, 운행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 시내를 다 도는 건가요? 서울시는 아니고 여의도역에서 출발을 해서, 네. 마포대교 지나서 자유로 지나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반환한 다음에 다시 여의도로 돌아오는 1시간 40분 코스고,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한 10분 정도만 어색하고 그 다음에 뭐 한 100분 중에서 그 다음은 정말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러세요? 네. 효과를 많이 보고 네, 있는 것 그런 것 같네요.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5134님. 다른 분들은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지만 저는 지난 설에도 그리고 이번 설에도 아이들과 못 놀아주네요. 회사 업무가 바빠서 또 일을 나가야 해요. 가족들에게 미안하네요 하셨습니다. 좀 섭섭하고 서운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서 아이들도 이해하고 또 힘을 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도 속마음 버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아빠인데 잘 못 전할 수도 있어요, 남자들은. 네. 맞아요. 네, 그런 경우 정말 많고요. 저희는 이제 사연이 뭐 하루에 30건, 40건 들어오는 사연들을 보면 네. 특히 한부모 가정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부모님들이 평소에는 바빠서 미안한 마음을 잘 못 전하지만 대화 시간이 부족할 네,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충분히 담아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많이 탑승을 시키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그 자녀와 이야기를 하면 자녀가 굉장히 울기도 많이 울고 네. 서로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속마음 버스 이용 가능하다 하십니다. 네. 자, 0310님, 저는 남편과 깊은 골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싸우고 상처만 깊어집니다. 그렇다고 이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용하면 좋을까요? 네, 하셨나요? 그럼요. 네. 저희 중년의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 전체 신청객 중에서 한 10%는 40, 50대세요. 네. 그 중에서 신청하시는 경우가 물론 뭐 이야기를 잘하는데 더 잘하고 싶어요도 있지만 평소에 대화가 너무 안 돼서 이제 너무 답답한데 그게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진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계속 되는 것보다 나도 속마음 버스를 타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탄 경우에요. 네. 정말 좋은 후기들이 많은데 남편이 나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내가 평생 처음 들었어요. 이런 거 정말 많고요. 네. 우리가 탈 때는 굉장히 서먹서먹하게 탔는데 내릴 때는 손을 잡고 내렸다. 이런 후기들 보면 네. 얼마나 그 100분의 시간이 정말 그냥 단순히 서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경험인지를 그렇죠. 알 것 같아요. 네. 그 살아온 기간에 비해서 짧은 시간이라고 네. 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네.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네, 네, 있잖아요.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은 중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년 부부들 중에 대화가 단절된 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중년 부부들 혹시 위기에 처하거나 대화가 단절됐다고 생각되시면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0 상담사에게 상담받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하셨어요.
상담사 일단은 이제 자신의 문제나 심각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상담사에게 이제 받는 기회가 많지도 않고 평소에 그런 것들은 또 돈도 들고 네. 또 어렵기도 하잖아요. 내가 마치 질환자 같기도 그렇죠. 하고 나 선뜻 그렇게 안 되죠. 심각한 것 같진 않은데 네. 그런데 이 속마음 버스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사실은 상대방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공감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가장 치유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속마음 버스는 나중에 무료로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과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손쉽게 이제 버스에 올라서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상담가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털면서 자기 마음이 훨씬 더 홀가분해지는 그런 경험이 되실 거예요. 네. 아, 정말 그런 자그마한 공간에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 스스로 또 마음의 문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지금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함께 속마음법스 이용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설 연휴에는 아무래도 또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빼놓을 수 없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 문제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탄 적도 있나요? 있긴 있는데요. 네. 정말 드물어요. 저희가 네. 모든 관계들에 대한 통계들을 이렇게 냈는데 고부간의 갈등은 저희가 아까 5,000명 탑승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10명이 채 안 될 정도로 적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고부간의 갈등이 심각한 사실 네. 하나의 관계 갈등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이벤트도에서 고부간에 좀 타시라 유도를 해도 잘 신청하기가 어렵나 봐요. 그런데 가끔 이제 시어머님께서 네.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신청하시는 경우 그런 네. 경우는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쉽지 않은가 봐요. 쉽지 않지만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또 어쩌면 그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가 먼저 아니면 시어머니가 먼저 이렇게 또 신청하시는 가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네. 이제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참 느낀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황 팀장님이 이런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구나 하면서 뿌듯함도 느끼고 어떠셨어요? 가장 사실 기억에 남는 것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5,200명의 그 사례 중에서 네. 정말 기억에 남는 사연은 꽤 많아요. 꽤 네. 많은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상담자가 개입한다거나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완전히 커튼을 쳐서 두 사람만의 이야기를 하고 사실 버스가 운행하는 중간에 소음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소음에 대화가 완전히 묻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옆에 있어도 잘 들리지 않아요. 다만 두 사람이서 대화를 천천히 이어나가는 그 분위기와 끝나고 나서 후기를 적어주는 것, 그리고 얼굴 표정이 정말 다르거든요. 탑승 전과 탑승 후가. 그리고 그런 나중에 테이블에 휴지가 수북이 쌓여있다거나 그런 울어서. 것들을 보면 네. 좀 마음이 많이 찐하기도 하죠. 네. 근데 최근에 사례 중에서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딸과 함께 타신 아버지예요. 네. 아버지가 이제 장애자셨는데 이제 이 최근에 장애를 입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9살 된 딸을 키우는. 네. 근데 아빠와 딸 사이는 엄마하고 딸하고 다르게 또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본인이 좀 장애도 가지고 네.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딸에게 늘 미안했던 마음을 이제 속마음버스에서 뭔가 좀 딸에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싶어서 탔어요. 타서 그분의 후기에 굉장히 많이 공감 댓글들이 달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댓글을 쓰신 거예요. 나도 이제 저희가 두 팀이 타거든요. 네. 그래서 옆에서 막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딸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딸이 딱 이야기할 첫 번째 차례가 되자 딸애가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네. 그런 이제 후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분들이 후기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뭐가 문제였고 이런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후기를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두 분의 관계에서도 얼마나 많은 따뜻한 교류가 있었을까 네. 생각하게 되죠. 네, 정말 따뜻한 사회를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사실은 실제 생활에서는 또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힘들 때 하나의 그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신 거잖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지금 막 하려고 했는데 문자를 주셨어요. 거의 똑같은 질문이에요. 제가 드리려고 했던 것하고. 3748님. 대화하다 보면 더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많아요. 이런 경우. 버스 타고 이야기하다 보면 더 싸우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으셨어요? 이럴 많습니다. 네. 많은데요. 네. 처음에 물론 갈등이 있어서 대화가 잘 안 돼서 탄 경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싸워요. 싸우면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는데 저희가 모래시계를 활용해서 3분 동안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 다른 사람은 절대로 말을 못하게 하거든요. 네. 평소에 우리가 듣는 대화를 것도 연습하는구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대화를 할 때 싸우는 이유가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당신 가만히 있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싸우는 거예요. 네. 충분히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전해지면 네. 나도 또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규칙을 따르다 보면 좀 언성이 높아지다가도 자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그거 방법 좋네요. 네, 굉장히 모래시계 좋아요. 3분 활용법.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3분 모래시계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강력한 룰이라서 네. 내리실 때 그 모래시계를 선물로 드리거든요. 네. 그럼 대부분 집에 가서도 이 모래시계 활용해서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사실 3분이라는 시간이 좀 길어요. 길어요. 네.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3분이 너무 이렇게 긴 시간인지 몰랐다. 네. 3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듣기만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네.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5분짜리로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충분히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리듬이 서로 간에 생기는 거죠. 이 속 깊은 대화를 왈츠에 비유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춤을 추듯이 대화를 하는 거죠. 속마음 버스에 타다 보면 그러한 것들을 두 분이서 함께 느끼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또 기분이 좋아지는 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시면서 오히려 우리 황 팀장님도 많은 힐링을 받으시겠어요. 그럼요. 정말 그게 제가 이거를 계속 하는데 가장 큰 힘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네, 그렇군요. 그래서 늘 고맙죠. 네. 탑승하신 모든 분들. 네, 저희 오늘 또 이 속마음 버스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이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다시 한번 이 속마음 버스 참여 방법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속마음버스라고 포털 사이트에 치셔도 나오고요. 네. 맘버스.org라고 하는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맘버스.org. 네, 그냥 맘버스 한글로 치고. 네, 그렇게. .org 치면. 맘버스는 영어긴 해요. 아, 영어로요? MOMBUS. MOMBUS.org. 네, 이거를 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냥 복잡하게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속마음 버스 이렇게 네. 치시면 뭐 어디든지 검색이 돼요. 네. 그래서 들어가셔서 본인이 탑승하시고 싶은 날짜를 정하고 탑승하고 싶은 관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왜 이 사람과 탑승하고 싶은지 사연을 적으시면 돼요. 저희가 운행을 평일에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한 타임 그리고 8시부터 10시까지 퇴근 후에 하시는 네, 맞아요. 저녁에 좋네요. 운행을 네. 하고요. 토요일에도 운행을 해요. 네.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세 타임을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휴일 말고는 거의 매일 하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탑승을 신청해 주세요. 네. 저 홈페이지 접속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도 가능할까요? 저희가 전화로는 신청이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네. 그 속마음 버스 이렇게 치시면은 모바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간편하네요. 속마음 버스 치셔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네. 이제 속마음 버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가족 간의 관계 또 따뜻한 그 사랑으로 또 모든 것을 대화로 이렇게 통해서 나가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명절 앞두고 꼭 네. 대화 꼭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걱정 말아요 그대 서울시 힐링 프로젝트인 속마음 버스의 총괄 기획을 맡은 황소영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함께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따뜻한 햇살 같은 포옹이란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말로만 들어도 마음이 따스하게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죠?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군가 다가와서 따뜻한 말 전해주는 것도 좋고 또 말없이 그저 살포시 안아주는 포옹이야말로 어쩌면 큰 위안과 치유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날씨가 많이 춥지만 따스함에 전해지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들어온 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6835님,
저는 아주 어릴 때 설날이었는데 강원도 산골에 살 때 형이 잡아온 꿩으로 만두 만들어 먹던 생각이 나네요. 아우, 고급진 음식을 어렸을 때부터 드셨네요. 꿩만두. 맛있을 것 같아요. 자, 2238님. 저는 식혜를 좋아하는데 밥풀을 싫어했어요. 어릴 때 몰래 남기고 했는데 어머니한테 혼이 많이 났죠.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국물만 쭉 먹고 밥을 남겨서 엄마한테 많이 야단 맞았던 기억. 그런데 지금은 그 야단조차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자, 5634님.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만두 빚던 기억이 나요. 만두를 예쁘게 빚어서 예쁜 딸을 얻었나 봐요. 이제 딸아이는 14살입니다. 이번 설에는 딸아이와 같이 김치만두 만들어 먹으려고요. 네, 예쁜 딸과 함께 김치만두 빚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네요. 부럽습니다. 자, 문자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5876님, 오늘도 잘 들었어요. 이 코너가 좀 길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늘 아쉬운 마음이에요. 오늘도 아쉬움을 남긴 채 마지막 곡 띄우면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김성호의 웃는 여잔 다 이뻐. 이 곡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고 내일 10시 10분에 아침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숙이었고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